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외교안보 국제부 이다혜 기자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한미일 정상은 입을 모아서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큰 회의였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의 해외 정상이 초청된 게 8년 만입니다. 평소에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는 캠프 데이비드는 각별한 의미가 있을 때에만 해외 정상을 초대합니다. 2차 대전 종식을 논의하거나 30년 만에 중동 평화협정을 맺었던 장소라고 하면 그 무게감을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일 새로운 시대를 강조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데 이만한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친해질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 만남이었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로 만났을 때 장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복장도 좀 다르고요. 표정도 왠지 좀 더 편안해 보이죠. 한미 정상이 서로 포옹을 하며 인사를 하고 또 일본 정상이 한국말로 우리 정상에게 인사를 하고 회담 자체도 사무실이나 회담장이 아닌 풀숲이 우거진 야외 테이블에서 진행된 모습들, 앞서 보신 영상과 좀 많이 다른 모습들입니다. 특히 부친상을 치른 뒤 곧바로 미국에 온 윤 대통령에게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둔 점은 우리 두 사람의 닮은 점이다, 이렇게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 그런데 친근한 건 친근한 거고 외교는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의 손익 계산서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I seem like I'm happy, it's because I am. This has been a great meeting. 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환영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사실상 한국, 일본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 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동안 북핵 대응 수준이던 한미일 공조가 미국의 관심이 큰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확대된 건데요. 한미일 협조가 안 됐던 그동안 가장 큰 이유는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일 정상과 나란히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이 해묵은 과제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고 또 북한 미사일 도발 시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수확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얻은 게 많아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장소는 미국이었지만 이 판을 깔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언론들은 용기라는 표현으로 윤 대통령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커진 겁니다. 한미일 3국 협력 범위가 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 의료, AI, 심지어 우주까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취약했던 부분을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얻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본과 협력 범위를 넓힐수록 국내 정치 상황은 부담이 되겠죠. 곧 다가올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됐을 때 그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의 이 대립 구도가 커진 것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관심이 이 준방위 조약이라고 불리는 안보 협력이라던데 이다혜 기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흔히 저희가 한미 동맹이라고 부르죠. 미국과 일본도 미일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상위 방위 조약을 맺어서 서로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네, 이번에 맺은 3국 공약도 한미일 3국이 안보 위기에 처하면 함께 대응한다는 약속을 한 거니까 이 상호 방위 조약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맹입니까 아닙니까? 네, 동맹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은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함께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이번엔 약속이다 보니 의무가 아닙니다. 이번 이 공약 문서에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사가 있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한일 동맹은 불가능하겠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건 경제 공급망 협력입니다.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3국 간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또는 지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처럼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3국이 함께 대응한다는 겁니다. 3국 간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서 금융 관련 협력도 하게 됩니다. 조영민 기자, 네. 결국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한미일 원칙, 정신 그리고 공약 지속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미국도 우리도 불가역적,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 정권에 따라서 늘 들쭉날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의무 조항이 있는 조약도 아니기 때문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이 이 정권에 따라 뒤집어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까지 끼어 있는 협의체라 한일 관계가 얼어붙는다고 쉽게 깨기는 예전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정상 내년에 또 만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말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